VBN. 자, 반갑습니다. 주식전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RSI 지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매 방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참고하셔서 매매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RSI인데, 사실 이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이제 우리가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가격 차트고, 아래에 있는 게 거래량 차트고, 맨 아래에 있는 게 이제 RSI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RSI 같은 경우에는 지표 자체를 피리어드 기간을 14로 세팅이 처음에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방으로 이제 과열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빨간색, 침체 구간이 오게 되면은 파란색, 이렇게 이제 잡혀 있을 겁니다. 색상 선은 주황색으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기준값은 30과 70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침체 구간 기준값은 30, 과열 구간 기준값은 70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이고, 여기에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도 좋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보조지표는 숫자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든 보조지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확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잘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 이동평균선이나 뭐 일목균형표나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보조지표들, 뭐 CCI도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건 RSI인데,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고.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꾸 수식을 좀 바꿔요. 뭐 바꾸면은 그 당시엔 좀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오래 쓸 수 있는 보조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 정석대로 나와 있는 대로 사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RSI 지수가, 이게 차트가 30 아래로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매도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하게 매도가 들어갔다라는 게 뭐죠? 그렇죠.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달리 본다면 매도가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과매도가 나온 구간이 어떤 이유로 과매도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분석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과매도 구간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과매도 구간이 나왔으니까 파란색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나중에 올라가면 매도를 해야지 라고 한다면은 영원히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과매도가 나왔다라는 건 아무 이유 없이 과매도가 나왔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증시 조정이 나와가지고 과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혹은 기업의 악재가 발생해가지고 종목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서 미래가 좀 불투명해지니까 과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자, 증시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로 인한 과매도가 나왔다면 오히려 이제 기회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업의 악재가 발생하면서 과매도가 발생한다면 사실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왜 과매도가 나왔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과매수 구간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과열 양상으로 뛰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때 같은 경우에 DLNC 기준으로 7월 초에 과매수 구간이 나왔죠. 그럼 이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매수 구간이 나온다라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고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기업이라면 오히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결국에는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업을 가져가서 결국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는 게 정말 좋겠죠.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 자체가 지금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다, 성장성도 있다. 근데 과매도 구간이 나온 이유를 보니까 딱히 이유가 없다, 혹은 증시 때문에 과매도 구간이 나왔다라고 하면 과매도 구간에 저가 매수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좋은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보조지표라는 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업을, 그리고 이제 주가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RSI가 뭐 이제 과매도 구간에 올라왔다가 뭐 각자 이제 매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과매도 구간에 올라왔다가 회복을 해주네? 그럼 이 회복되는 시점, 30 아래로 RSI가 떨어졌다가 30 위로 올라설 때,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과매도 구간에서 회복될 때 이때 매수를 해주고 70 언저리에서 혹은 70을 돌파할 때 매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의 이제 매매 방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DL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왔을 때 과매수 구간에 왔을 때 매수를 진행해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같이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땐 과매도 구간이 나왔다가 회복되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든지 정답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과매수 구간에 돌입했을 때가 딱 이때예요. 지금 캔들상으로 보신다면은 여기입니다. 지금 세로선을 그어드릴게요. 딱 여기 구간이거든요. 여기부터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DLNC를 이 과매수 구간에 이제 들어갔을 때 매수를 진행했다고 하면 단기간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단타 수익을 노릴 수가 있었어요. 이때가 이제 7월 2일이니까 7월 5일 6일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매수 구간이 이제 나온 구간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7월 2일이었죠. 그럼 7월 5일날 이제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단기간에 단타를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과매수 구간이 나왔네 확인하시고 매수해가지고 단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게 과매수 구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다 그러면 매수해 볼 만한 거예요. 추세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좀 같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도가 좀 과하게 매도가 나왔을 때 그 매도가 과하게 나온 게 증시 때문에 과한 매도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진행해 주는 게 좋죠. 내가 정말 DLNC라는 기업을 좋다라고 본다. 실제로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DLNC가 증시 때문에 실제로 7월에서 8월에 증시 조정이 강력하게 나와줬죠. 그래서 8월 중순까지 증시가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코스피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증시가 그대로 수직 낙하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줬죠.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V자 패턴을 보여줬는데 DL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기업은 정말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죠. 기업의 악재가 발생하면 손절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시의 악재가 발생하면 추매를 고려해야 한다. DLNC의 악재가 발생했나요? 아무런 악재가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었고 저는 13만원대에서 추천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물론 11만원, 10만원대에서도 추천을 드렸지만 거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내고 있겠지만 이때 매수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13만원대에서도 계속 사라고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웬걸 증시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12만 5천원 부근까지 주가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심지어 과매도 구간까지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증시로 인해서 과매도 구간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과매도 구간 이후에 회복세를 보여줬다. 어디부터요? 여기부터 과매도 이후에 회복세를 보여주는 구간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DLNC가 지금 단타장인 전문가가 12만원대, 13만원, 13만 5천원 정도까지는 저평가라 그랬는데 13만원대까지 떨어졌네? 매수 못할 줄 알았는데 근데 떨어진 이유가 보니까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진 게 아니라 증시 때문에 떨어진 거네. 증시가 조정이 나오면서 그럼 과매도가 나왔다가 30 아래로 RSI가 떨어졌다가 회복될 때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나겠죠. 실제로 DL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데일리 방송에서 DLNC를 추천을 드렸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24일 이때쯤 추천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LNC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10%가량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드렸어요. 한일시멘트는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던 기업인데 한일시멘트가 이때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8월 중순이기도 했고 증시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매수 구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한일시멘트는 정말 좋다라고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주가가 지금 매수 추천을 드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RSI 과매수 구간이었죠. 실적도 괜찮고 올라가고 있긴 했지만 좀 부담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차트를 보는 기술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갑자기 갭 띄우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갭을 띄운 다음에 음봉을 떨어뜨리고 이런 캔들 모양을 만들고 거래량이 많이 터져준 기업들은 실제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급등하기 전에 한번 흔들기를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요새 추세의 트렌드 자체가 차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급등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트렌드도 굉장히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차트도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갭 상승을 보여주고 쭉 미끄러지는 이런 캔들이 나왔죠. 장대 음봉이 나온.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때 시그널을 보여줬던, 이때 어떻게 보면은 갭 상승했을 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물린 거 아니에요. 이 구간까지 주가가 비슷한 부분까지 떨어졌었어요. 이걸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거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때 이제 물린 물량을 이제 감안해 봤을 때 이 부분까지 아래로 떨어지긴 어렵고 그 근처까지 떨어졌다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은 실적이 받쳐져 있는 기업이고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제가 TV 방송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날짜도 기억하는데 언제였냐면 이 딱 음봉이 떨어진 이날이었습니다. 언제죠? 8월 23일 날 추천했어요. 한일시멘트는. 8월 23일 날 추천해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은 다음 날부터 바로 매수가 가능했고요. 오늘도 또 신고가를 써서 한 25% 정도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멘트 섹터 자체도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멘트 자체가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그런 섹터입니다. 건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건설보다 한 발짝 앞서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 섹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좀 공략을 해서 수익을 잘 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RSI는 하나의 현상,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SI 30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한다. 기업의 악재가 발생해서 악재로 인해서 RSI가 30 아래로 떨어진 거는 오히려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증시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 혹은 과매수 구간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 라고 하면 좋은 기업이고 기업에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저는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방향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M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드렸던 기업인데 EM텍은 오늘도 또 신고가를 써줬습니다. 실제로 제가 EM텍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7월 정도였는데 이때가 이제 RSI 과매도 구간에서 약 이제 30 정도 부근까지 움직이고 있던 시기였어요. 사실 이제 그 기업의 특징도 어느 정도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기업이 RSI 이제 3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아니면은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진 않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현재 이제 EM텍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 겨우 이제 30 아래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급의 과매도가 아니면 쉽게 과매도가 나오지는 않는 기업이라는 거죠. 한번 과매수 구간 갔다가 이제 침체기를 한번 겪죠. 안정기를 한번 거칩니다. 근데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과매수 구간에 올라가요. 그랬다가 또 떨어지죠. 그랬다가 다시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또 떨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과매수 구간으로 갔다가 과매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과매수로 갔다가 또 과매도로 안 떨어지고 다시 과매수로 갔다가 다시 과매도로 안 떨어지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M텍은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뜯어봤더니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냐면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매수가 나왔다가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움직이다가 또 과매수가 나왔다가 다시 30에서 70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과매수 갔다가 또 30에서 70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이런 패턴을 반복해요. 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살짝 과매수 구간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몇 번씩 있죠. 이런 과매수 구간이 조금씩 티 안 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면서 주가는 어떻게 한다?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런 패턴이라는 거는 매수세가 쌓이고 있다라는 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왜 매수세가 쌓일까? 그리고 한번 매수하면 잘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왜 이 기업을 사람들이 매수하고 놔주지를 않을까? 충분히 놔줄 법도 한데 어느 정도 주가 올랐으면 매도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할 텐데 왜 매도를 안 할까? 과매수 구간이 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심리가 이 기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 그 심리가 기업에 존재하니까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쌓이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EM텍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썼어요. 제가 이 현상을 보고 실적 대비 아직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안 파는구나를 확인하고 이때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이때 거의 과매도 구간 가까이까지 40 아래로 떨어졌었어요. 30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때 7월 초중순쯤에 이때 제가 EM텍 찍어야 된다. 7월 초중순 때 이때 EM텍 찍으셔야 됩니다.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거든요. 결국에 어떻게 됐죠?
결국 EM택은 지속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기업 자체가. 그러면서 30%가 넘는 상승 랠리를 그대로 보여줬고요. 뭐 EM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 그대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 RSI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얘가 과매도가 나왔네? 과매수가 나왔네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얘가 왜 과매수가 나왔을까? 왜 과매도가 나왔을까?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죠. 그렇지만 한 기업에 과한 매수세, 과한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혹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꼭 과매수가 나온 구간이나 과매도가 나온 구간은 그 이유와 함께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이 나오지 않은 이런 평이한 수준의 상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소강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유를 찾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과매도 구간이 나왔거나 과매수 구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그 이유를 꼭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과매수나 과매도는 아무 이유 없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추세상이나 혹은 단기간에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다라면 분명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이슈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과연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을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든지 손절을 고려해야 되겠죠. 하지만 증시로 인한 과매도 구간이 나왔거나 혹은 기업에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이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현재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기업이라면 과매수 구간이라든지 혹은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고려해 본다면 저가 매수세 혹은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을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기 수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RSI 과매수 과매도 지표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관심 있게 보는 기업들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주식을 한층 더 즐길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단타장인 전문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내용 그리고 도움되는 내용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무슨 종목을 무슨 기업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진파워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상한가를 갔죠. 여기다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단타사냥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어플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딱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셔서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단타사냥꾼도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렸던 기업 실제로 EM택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신고가를 썼고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드렸던 거 상한가도 갔습니다. 한국카본도 지금 흐름이 좋고요. 테크행이나 JN케이터도 추천드리고 나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해야 될 때 매도 타이밍까지 제가 실시간 알람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100%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추천드리고 있는 무료 추천주 어플 단타사냥꾼 어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꼭 한 번도 빠짐없이 다운받으셔서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시물 열람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종목 추천주 가격 전략 보는 것도 기업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해놔요. 한국카본은 이제 최근에 한 거 보시면은 로그인을 안 했네요.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밑에 댓글까지 최소한의 시청료니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타장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